자, 그러면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바로 1970년 교육개혁입니다. 독일은 1970년에 교육개혁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교육이 시작됩니다. 예. 여기서 나온 핵심적인 모토가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따서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의 그 이야기인데요. 예, 이 아도르노는 독일의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예,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계몽의 변증법. 벌써 제목도 어렵죠. 제목부터 어려워요. 계몽도 어려운데 또 거기 변증법까지 붙여놔가지고 예, 그 책은 읽지 마세요. 예. 독일 아이들도 못 읽어요. 계속 논쟁이 붙습니다. 이 책은 읽으라고 쓴 건가, 읽지 말라고 쓴 건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이 붙어요. 너무 난해하게 써가지고. 그러나 한번 또 그러니까 읽고 싶죠. 한번 도전해 보셔도 돼요. 예,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아무튼 이 아도르노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죠. 예, 제가 보내드렸죠. 논문. 아도르노의 논문. 제가 쓴 논문은 읽으셔도 돼요. 제가 쉽게 풀이를 했으니까. 아도르노가 교육과 관련해서 쓴 그 글들을 제가 아도르노의 교육 담론이란 이름으로 논문 쓴 게 있는데 그걸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모토로 교육개혁이 진행됐고요. 바로 1970년부터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합니다.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아까 뭐 본다 그랬어요? 아비투어, 고등학교 졸업시험. 이 아비투어를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자기 희망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학 3희망 원칙이라 그래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독일 아이들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바로 안 가요. 아비투어 붙고 나서 보통 많은 아이들이 세계 여행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독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연애를 하던 애들은 막 연애에 완전히 몰두를 하는 거죠. 또 자기가 직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실제로 생활을 해봐요. 아,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가. 이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학과를 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몇 년을 그걸 해요. 그래서 독일에선 나이든 늙은 대학생이 엄청 많아요. 우리처럼 젊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30대에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이러고 들어가게 합니다. 아비투어는 얼마나 붙을까요? 얼마나 붙을까요? 몇 프로 붙을까요? 대체로 90%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내가 가서 공부하고 싶다? 다 붙게 하는 거예요. 다. 의사만 있으면. 여러분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들어봤나요? 다니엘 린데만.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독일 친구 하나 있어요. 얼굴 보면 바로 알 거예요. 그 친구가 다니엘 린데만이에요. 늘 나오는 친구 하나 있죠? 네, 그 친구가 다니엘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어느 방송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한테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이 몇 명 했어요? 했더니 121명 했대요. 그럼 아비투어에 몇 명 붙었어요? 물었더니 120명 붙었어요. 한 명 떨어졌대. 그러니까 90%도 더 되나 봐요. 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하는 아이들은 다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붙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가게. 이건 우리와는 철학이 다른 거죠. 우리는 경쟁시켜가지고 1등하는 것만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독일은 원하면 다 네가 공부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아이들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철학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독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1970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몇 년 됐나요? 계산해 보세요. 50년 넘었죠. 그죠? 53년 됐죠? 이걸 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을 하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독일 사회는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라고 생각해요. 라보아 일종의. 우리가
과학자들이 라보아에서 실험하죠. 지금 독일 사회가 교육학자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실험실이죠. 50년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50년 경쟁을 안 시키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국인과는 정반대의 인간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심하게 시키는 게 한국인 아닌가요? 얘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아이들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긴 얘기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독일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이 사회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무슨 이런저런 게 고장나면 또 이렇게 전기 이런 사람들 엔지니어들 또 부르고 와서 고쳐주고 기숙사도 무슨 그 기숙사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사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너무 당당해. 사실은 저는 독일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 그것을 상당히 의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시민들을 갖는 나라가 됐을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죠.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학교에서 등수석차가 아예 없으니까. 저 애와 나는 다를 뿐이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얘는 뭐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얘는 무슨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얘는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이런 다른 아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그림 그리는 걸 잘 그리는 아이보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더 우월한 아이인가요? 누가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열등감을 가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줄 세우질 않으니까. 매등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마이클 샌델 봤죠?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셨다 그랬죠? 어떻게 때려부셨나요? 오만한 엘리트, 굴욕감을 내면한 대중이라 그랬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오만한 엘리트 본 적 있나? 처음 생각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도 거기서 소위 엘리트들 많이 만났죠. 거기서 선생님들, 대학 선생, 의사, 변호사 많이 만났어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오만한 엘리트를 독일에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오만한 엘리트가 없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때 독일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오만한 놈이 있었나?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제 처가 왔으면 증인인데 제 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샌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긴 또 저랑 다른, 거긴 특수교육을 했어요. 독일에서 장애인 치료하는 거.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냐? 제 처도 한참 생각하더니 없대요.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없고 오만한 엘리트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제도에 잘 적응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저도 판검사 친구들 많아요. 이 친구들 2차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해. 한 3차 가면 그때 시작합니다. 누리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서울지검 못 간 거 아니야? 너도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왜 서울지검 가야 돼요? 제주지검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자기 의식 속에 항상 내 위에 어느 놈이 있고 내 밑에 어느 놈이 있고 나는 그 사이에 몇 등인지 이런 의식이 다 있어요, 한국인들은.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도 야, 내가 무슨 실력 없어서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야? 중앙대 있으면 안 되나요? 대부분이 다 이 세상을 위계적으로 봐요. 그렇죠? 왜? 학교에서부터 늘 몇 등 해놓으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아시죠? 네, 거길 나온 분인데 7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동창회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동창회에 갔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 네가 명수구나. 맞아. 네가 2학년 때 전교 7등 했지. 이러더래요.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몇 등 한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만국가라는 거예요. 야만국가. 아직도 성숙한 성인이 못 돼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다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독일이 그런 나라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교육개혁을 하는데 독일에선 경쟁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그렇죠. 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것을 교육개혁의 모토로 삼았을까? 거기에 좀 의문이 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도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면도 있지만, 그죠? 근데 독일은 왜 경쟁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좀 의문스럽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히틀러 때문이에요. 결국은 70년대 교육개혁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선 안 된다. 아우슈비츠 여러분 다 아시죠? 가스실에서 유태인을 쳐놓고 그렇게 죽인 그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개혁의 목표였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과거 히틀러 파시즘이 저지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적,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이때 다 나온 거예요. 지금도 당시에 히틀러 파시즘 치하에서 범죄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100살 넘은 사람도 지금 잡히면 형무소에 넣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끔 뉴스에 나오죠? 지금도 없어요, 공소시효가. 그래서 인적, 제도적 청산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인 뿌리를 뽑아야죠.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그런 비참한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 정글 안에는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다윈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걸 소셜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다윈의 법칙이란 건 자연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허버트 스펜서의 입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 다음에 자연도태 이런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원리고 또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고 그러니까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좀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뭔가요? 뭐예요? 이 세계를 경쟁으로 보는 것. 끝없는 경쟁.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열을 나눠요. 파시스트들은 항상 우열을 나눠요. 세 번째는 지배죠.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게 자연의 질서라고 봐요.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민주주의자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다양한 특성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우월한 자, 열등한 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사회죠. 여러분, 한국 교육을 12년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자인가요? 파시스트인가요? 그렇죠.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파시스트가 돼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 얘들은 거의 99% 파시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딘가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정상성의 병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Pathology of Normality. 우리가 노말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다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아이들 경쟁시키고 우열로 나누고 우월한 놈이 지배하는 걸 당연시해요. 이걸 노말리티라고 한국에서는 불러요.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12년 교육받으면 대부분 다 파시스트가 됩니다. 우리 다 파시스트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이걸 인식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죠. 경쟁 이데올로기야말로 가장
파시즘의 핵심 이데올로기. 조금 이해하셔서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걸 우리가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이제 살살 끝낼게요.